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팩트 체크를 좀 해야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말하자면 음모론이죠. 그런 것들과 함께 뒤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체크는 미국 전국구 보건연구소 소속 전국 전염병 연구소 엘러지 하고 전염병 연구소 같이 합친 곳의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음모론, 가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지 하면서 어찌 보면 조금 방치라기보다는 가만 두고 보기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가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3월과 4월에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와 버즈피드라는 그런 버즈피드가 처음에는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뉴스를 많이 합니다. 이 두 매체를 소개해 드리자면 버즈피드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는 종이신문, 인터넷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자면 둘 다 진보 성향입니다. 이 두 매체에서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런데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 그러면 정보자유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서 언론 매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것은 꼭 언론사에서만 요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요청을 하면은 줘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한 것은 두 매체에서 전국 보건연구소 소속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부터 바이든 대통령 시대까지 이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총책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초기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방법을 갈피를 잡고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요청한 것이 3월과 4월 초기였었죠. 그 당시에 그런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866페이지고 버즈피드가 요청했었던 것은 그것보다 기간이 더 오래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3234페이지나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언론사에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수 매체나 가짜 매체라고 보기도 좀 뭐하죠? 가짜를 퍼뜨리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를 뒤틀어서 거봐라 하고 얘기한 것을 저는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세 가지가 맞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 두 번째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당시에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도 어제 시사만평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과학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곳이 전국 보건연구소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80이 넘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계속 연구라는 직업을 가지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메일에도 있고 많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본인의 얼굴과 보이스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말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지지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과학적인 과정 같은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새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믿고 있는 바와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과정으로 봤죠. 그런데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동계적으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도 틀린 것이다. 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것.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지금 뭐 팍스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뭐 게이트웨이 무슨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매체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당시에 처음부터 가족과 친구에게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제다 하면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공개적으로는 그게 정말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지적까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게이트웨이 펀딧은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뭐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한국의 두 가지의 온라인 매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했었던 게 게이트웨이 펀딧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히 많고 많은 허접한 매체도 아니에요. 허접함과 가짜로 많이 뭉쳐져 있는 것이 게이트웨이 펀딧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너무 효율성이 있어서 가족들에게는 추천을 하고는 저런다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메일에서도 나왔고 2020년 3월 지난해 3월이죠. 언론 브리핑에서도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브리핑을 했었을 때예요. 입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입증되지 않았다.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얘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홍보하는 처음부터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말라리아 약이에요. 말라리아에 듣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바본 거죠. 말라리아 치료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라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 왜 말라리아 치료를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아팠는데 이거 하면은 심장이 뭐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본다고도 하느냐.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무지한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었을 때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했을 때의 반응, 의학적인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 얘기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망률에 이르는 게 불과 몇 % 안 돼요.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적어도 65세 이상,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당뇨, 또 무슨 심장질환, 그 밖에 여러 병을 갖고 계실 때 드시고 계시는 약이라든가 지금 신체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또 여러 가지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이나 처음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나 그런 때는 해열제 타이레놀만 먹어도 낫어요. 타이레놀만 먹어도 낫는 게 정상입니다. 90% 이상이. 또 심지어는 타이레놀조차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음에 먹어서 낫다는 건가, 타이레놀을 먹고 난 건가, 아니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타이레놀이나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았을 상태인가,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앤서니 파우치라는 박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인터뷰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먹고 초기에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라고 입증되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메일이나 인터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고는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거짓이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요, 이 얘기는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요, 로렌 보벌트라는 의원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게 이메일을 보면은 질병통제국에 보낸 이메일,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질병통제국과 서로 주고받고 한 이메일,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비아 버웰 장관이었어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초창기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냐면, 백악관의 대통령의 태스크포스의 사람으로서 또 질병통제국의 전염병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는 게 더 효력이 있는 거다. 말하자면 누구에게 감염되지 않으려고 쓴다기보다는 내가 감염자인데 감염자인 거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감염됐어요. 뭐 예를 들어 독감 걸렸을 때, 기침 많이 했을 때 마스크를 써주는 것도 나보다는 상대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그런 것이 더 강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마스크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한다던가 침 같은 것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위험이 아주 적고 뭐 거리두기가 됐고 그럴 때에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진 않는다. 이게 언제 얘기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되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잘 퍼지지 않았을 때, 그때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월 5일 2020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4월 3일이 됐을 때는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이메일 내용도 바뀌고 질병통제국도 일반인들에게도 마스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써야지 될 마스크도 모자라니까 집에서 천도 좋고 스카프도 좋고 가려라 라고 했죠.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N95 마스크는 의료진들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동날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N94 마스크 쓰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마스크, 천, 스카프 같은 것을 쓰라고 했죠. 그런데도 많은 이렇게 파우치가 거짓말을 했다. 마스크 쓰는 거 뭐 이랬다고 했다가 저랬다고 했다가 효율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지아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새어나온 리크된 이메일에 따르면 이런저런 말을 앞뒤 다르게 했다,
공개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과 마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fire him, 지금이라도 해고해야지 돼, 해고해 라고 했는데,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초선 의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중하지 않고 또 뭔가가 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근거를 많이 못 되는 넘버 1, 2, 3 의원 가운데 포함이 되거든요. 새어 나온 이메일이 아니에요. 연방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이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 자유법에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와 버즈피드가 요청을 해서 공개가 된 이메일이니까 새어 나온 리크드 된 이메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기원 바이러스에 또 마스크 쓰는 거, 또 하나가 뭐였었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별로 입장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 같은 팍스도 그렇고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에폭 타임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또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가짜를 퍼뜨리면서 거기에 음모론까지 붙이는가?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오해하지? 그리고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음모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났는데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져 주지 않는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노난이라는 공화당 아주 그 글 잘 쓰는 컬럼니스트가 쓴 글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을 패기 노난이라는 컬럼니스트는 외로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때로는 완전히 미친 거짓 주장을 믿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주장들을 믿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난 1, 2년의 거의 모든 음모론의 바탕은 큐아난을 한인 뭐 저와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큐아난을 봐야지 됩니다. 큐아난의 주장이 맞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큐아난은 음모론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딱 간단한 거예요. 이 큐아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언론이나 모든 미국의 중요한 부분에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숨어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무조건 부정선거다.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그러한 그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불행하신 분이죠.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의 바탕에는 큐아난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입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15%가 이 패기 누난 컬럼니스트의 지적이에요. 정부나 언론사나 또 파이낸셜 업계가, 재정업계가 사탄을 숭배하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환자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 그런 환자들은 또 민주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5%가 공화당의 15%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화당이나 보수만의 15%가 아니라 그냥 미국인이에요. 여긴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진보, 보수, 온건한 사람 다 포함돼서 100% 가운데 15%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룹들이 미국의 정부와 언론과 재정업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여기부터 음모론은 출발을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 어느 음모론이 더 중요하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음모론을 믿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안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다는 즐거움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착각, 음모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심도 있게 안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 이런 거 알았어? 몰랐지? 거봐,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깊은 사람이거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약간의 잘난 척하고 하는 것은 생활의 활력소일 수 있습니다. 기이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음모론일 때는 본인을 깎아먹고 사회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왜 이 같은 음모론이 활발할 수 있는가? 미국은 굉장히 외로운 나라예요. 사람들이 땅도 넓고 막 모여서 뭐 일 끝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뭐 밤늦게 가고 친구의 얘기를 사생활까지 다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안 됐어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잘 얘기 안 하고 뭐 좋다라는 얘기만 하고 외로운 그런 나라 미국에서 이런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모 이론에 딱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커뮤니티에 조인을 하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미처 잘 돌봐주지 못하고 할 그런 때 이제 어떤 나를 돌봐주는 가족,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갱단에도 가입하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뭐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얻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말하면 딱 통하고 새로운 정보도 또 얻고 굉장히 가깝게 뭉치게 되죠. 음모론은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미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어땠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비율, 나이 드신 분들 전부 교회 가시는 분들도 줄어들어서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데 이 패기 누난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God,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힘보다 파워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파워의 누군가가 들어있는데 교회를 안 가면 신이라는 그 파워,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자리를 신이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것이 채운다는 거죠. 음모론 같은 것이 Q가 채워준다는 겁니다. QAnon, 음모론의 그 집단 QAnon이 그 허한 마음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류 언론이 전하는 걸 안 믿습니다. 그걸 자랑인 줄 알아요. 늘 말하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밖에 다른 매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신뢰하는 매체, BBC, NPR 방송까지도, PBS까지도 가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한 것인 줄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변두리, 게이트웨이 펀딧, 뉴스맥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허접한 곳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진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QAnon은 믿으셔야 됩니다. QAnon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류를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주류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은 없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하도 주류 매체들을 150년, 뭐 거의 200년 되는 그런 매체들, 자존심이 있고 많은 것을 사실을 추구하려는 매체들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 매체들도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객관에서 주간 비슷하게 많이 온 게 사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지금 뉴스맥스나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나 게이트웨이 펀딧이나 이런 데가 더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주류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나쁜 것이고, 그리고 주류 매체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러가면 또다시 재정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기 누난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갔으니까 음모론은 사라진다? No way. 음모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음모론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때부터 중간에 어느 대통령 올 때까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의 납득할 만한 애매모호한 정도의 음모론, 팍스가 처음에 음모론 퍼뜨릴 때 애매모호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짓말을 많이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었고, 정치적으로 내가 일단 이기고 보자 하는 형태의 음모론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팜플렛 같은 것으로 했잖아요. 말에서 말로 전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예요.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패기 누난이 얘기를 합니다. 퍼지고 있는 음모론은 관리만 할 뿐이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정신이 더 객관적으로 자기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음모론은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손상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입힐 것이다 하는 게 패기 누난의 지적입니다. 좀 어둡긴 하죠. 그러나 일단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또 인간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에 제가 조금 무거웠습니까? 가능하면 짧게 줄인다고 오늘 줄였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무슨 G7을 준비하는 재무장관 회의 같은 데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15% 최저 법인세, 이것을 다른 나라들에서 G7 국가들에서 지금 전부 지지를 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